행복기금 시행 임박하면서 요즘 뭐 전화 폭주하고 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네. 이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29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면서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존에 방문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뭐 전화 상담하셨던 분들, 그런 분에 비해서 한 서너 배 정도는 이렇게 폭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예, 직원들이 좀 이렇게 경무에 시달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이제 도민들께서 이런 행복기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좀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행하는데 아무 문제점 없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상자분들은 이걸 어디에 신청해야 되고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여러 가지가 궁금하겠죠. 네,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네, 국민행복기금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도 있던데, 네네. 일단은 자산관리 쪽에, 관리공사 쪽에 이제 위탁을 준 겁니다, 정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자산관리공사가 어떤 형태냐면요. 이게 국민행복기금은 별도의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형태로 지금 출범을 하고 있고요. 네.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거를 국민행복기금법을 만들어서 법정 기금화 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이제 입장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정부로부터 이 국민행복기금 업무를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금도 관리하고 네.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관리자로서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할 것 같습니다. 부채가 우리가 이제 천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국가 경제 성장에 큰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점에서 이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을 했는데, 기존에 뭐 MB정부 때도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했었지만 미소금융, 뭐 햇살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실효성은 좀 의문이었잖아요. 네네네. 네. 이번 국민행복기금 본질과 네. 또 뭐 기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에 국민행복기금이 출범을 하게 된 게, 그러니까 기존에도 뭐 희망모라든가, 뭐 이렇게 한마음이라든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국민행복기금의 가장 큰 주안점 포인트라고 둘까요? 그거는 이제 다중채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중채무자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연체돼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좀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그런 서민들이 대부분 보면 한두 곳에 뭐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연체대출 이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카드사라든가, 네. 뭐 대부업체라든가, 뭐 캐피탈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돌려받기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대여섯 군데의 어떤 다중채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복기금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런 다중채무자들을 지원을 하는 거고,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드림으로써, 네. 통 크게 한번 이번에 다시 또 재활의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누구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빚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뭐 네네. 대개 은행권에 조금씩은 대출이건 뭐 있을 테지만, 네네.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다중채무 여기저기 좀 빚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 큰 네네.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며 이제 자격에 대해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예.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일단 어떤 대상, 자격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기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2013년 2월 말 기준입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되신 분들 중에 1억 원 이하의 채무가 신용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대상이 1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네네네. 아쉽지만 이제 어렵겠고요. 그러니까 올해 2월 말 기준이니까 이거를 역산을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이미 연체에 들어갔던 분들이 이제 지원 대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을 어느 정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일단은 최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50%에서 뭐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최대 네. 70%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채무 감면율 폭은 일단은 채무자의 연령이라든가 연체하신 기간들, 그 다음에 본인의 소득이라든가 부양가족이 몇 분 있느냐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채무 조정 후에 이분들이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가 능력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채무 감면율 폭을 이렇게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다시 한번 정돈을 해보면 네. 6개월 지금 연체가 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1억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네네. 채무 조정을 할 때는 뭐 50%에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70%가 되는데 네네. 나머지는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원의 채무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요. 이를테면 50% 탕감을 받으시면 50원 남지 않습니까? 이 50원을 저리로 해서 최장 10년에 걸쳐서 네. 매월 얼마씩 이렇게 나눠가는 그런 제도가 이제 채무 조정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장 10년에 대해서도 또 의문을 거는 사람들이 있던데 너무 긴 거 아니냐. 네네. 네.
그 기간은 어떻게 해서 10년이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기간이 이제 10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능력과 상환 능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1년 이내 갚으셔도 되고 5년 이내 갚으셔도 되는데 저희들이 10년이라는 기간의 장기를 일단 그 제시를 해드린 이유가 그만큼 매달 갚아 나가야 될 금액, 상환 금액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길어지면.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소득, 그러니까 본인이 벌어서 갚아 나가는 그 부채 능력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오히려 반대로 네. 이게 길어지면 그만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고 그만큼 재기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70%를 줬습니다. 1,000만 원을 빚을 지고 있는데 700만 원을 갚아줬어요. 네네. 300만 원을 이제 남은 기간 뭐 10년도 좋고 해서 그 기간 동안 갚아야 되는데 네네. 그 다중 채무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네. 결국은 그 300만 원 남아 있는 거 700 탕감해 주더라도 갚기가 어려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빚을 지고 있을 텐데 네네. 그 돈 남아 있는 300을 그럼 30%를 못 갚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못 갚을 수 있잖아요. 지원을 해드리고 채무조정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러니까 채무조정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분이 다시 또 이렇게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건데, 네. 여차여차 상황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또 그 채무 조정한 그 원금을 또 못 갚으실 수도 분명히 있으실 분명히 거라고요. 있겠죠. 네.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채무 조정을 하면서 취업이라든가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일단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을 또 이렇게 갚아나가지 못하면 정말 그분들까지 더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시 또 그 기존 채무 조정했던 게 무효로 되면서 다시 원채무를 다시 또 갚아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런 되는 상황입니다.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그 아예 빚을 탕감을 해줘 버리는 개인 파산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나요? 다중채무. 내가 이 70%를 해주더라도 30%는 도저히 또 못 갚는다. 네네. 어떻게 근데 이제 나왔나요? 그 감면율 폭은 원래 그게 더 클 수가 있는데 예. 이제 법원의 어떤 그런 절차를 들어가게 되면 그 해보신 분들도 얘기를 마찬가지인데 관련된 뭐 서류라든가 관련된 절차라든가 또 거기에 또 추가로 들어간 비용들이 좀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액 그 파산 제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 행복 기금을 이용하면 감면율 폭은 다소 좀 이렇게 더 적을 수 있지만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행복 기금을 이용하시는 게 더 오히려 더 유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1호.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29일 출범했다. 본 접수가 시작되는 5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1억 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들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 하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 과연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행복기금을 받게 되면 네네. 소위 이제 그 사회적 낙인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좀 완화되는 건지 국민행복기금을 받았을 경우에. 네네. 예. 일정 부분 뭐 그런 이를테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그 정상적인 그 소위 말해서 채무 조정을 하면서 정상적인 대출 상환해 나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를테면 신용불량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네. 바로 또 처음부터 또 해드리면 이를테면 지금까지 그 정상적으로 갚아오셨던 분들의 어떤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채무 조정 후에 그 기간들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그 5개월째까지 지금 정말 힘들지만 삶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조금씩 이렇게 갚아왔어요. 네네.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6개월 연체가 됐고 한 달에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1억 원 이하로 했을 때 해당이 안 된 경우에는 네네. 아니 억울하다. 네네. 나한테는 뭐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냐 이렇게 반발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고 본인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지원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상심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도 이 행복기금이 출범하기 전부터 명확하게 기준을,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 해이를 좀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명확하게 출범 전부터 기준을 2월 말로 몫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된 분에 한해사겠다라는 그 부분을 분명히 좀 정부에서 미리 시그널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금융위원장님께서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정말 없다. 이번 정부의 말을 믿어달라. 네. 또다시 또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고의로 연체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정말 계시면 이번이 일시적으로 네네. 이번에 한번 통 크게 정말 지원을 해드리는데 또 있을 거다 생각을 하시고 고의로 연체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빠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무 탕감을 받고요. 남아있는 금액을 성실히 이 사람이 지금 내고 있는가 안 내고 있는가는 누가 판단합니까, 그러면? 이게 자산관리공사 쪽에서 이제 하게 되나요? 그럼요. 채무 조정을 하게 되면 네. 매달 얼마씩 이렇게 갚아 나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갚아 나가시는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쭉 보면 이분이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 대충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이제 보증서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려워진 네, 경우. 네, 또 그렇죠. 담보대출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아쉽게도 이제 이번 프로그램에 이렇게 모든 부분을 다 지원해드리면 좋겠지만 예. 여러 가지 뭐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빠지는 거는 소위 말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뭐 보증대출이라든가 담보대출, 그 다음에 뭐 사채 쓰시고 계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대상이 안 되고요. 고리로, 예. 네네. 등록되지 않는 또 대부업체에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기존에 뭐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법원의 개인회생 통해가지고 이미 지금 채무 조정 중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쉽지만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뭐 제외되겠다고 보겠습니다. 네. 원래 뭐 한 300만 명 정도 기존에 생각하다가 이제 한 33만 명 정도로 이제 줄었던데 대상자가. 네네. 그래도 예전에 그 뭐 미소금융이나 그때보다는 이제 참여하는 금융사가 좀 많아졌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그 행복기금의 포인트는 다중채무자를 해결하는 데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고요. 여기서 해결의 의지가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그 지원의 폭이 넓어진 게 뭐냐면 기존에는 이를테면 금융회사 협의를 맺더라도 한 200~300개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행복기금 프로그램에서 약 그 전체 금융회사 99%인 한 4,200~300개 정도가 지금 금융회사 협약을 맺고 네. 이 지원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그 지원 대상과 폭이 넓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다중채무자가 이번 기회에 한 번에 정말 다 묶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융사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많이 참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네네. 뭐 제 생각이 제 소견일 수도 있지만 네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가계 채무가 많아진 데는 부실 대출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그 부분을 국가에서 이제 갚아주기 때문에 네네. 은행이 또 배불러지는 이런 또 뭐 영향이 또 네, 있을 네, 수가 네.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일부에서 또 이제 그런 그 우려를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또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고요. 네. 저희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정부에서도 그 소위 말해 사오는 그 채권의 대상을 선정하는 어떤 그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올 때 어떤 그런 은행의 어떤 그런 그 매입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엄정하게 해서 소위 말해서 은행들한테 이것 때문에 별도의 어떤 뭐 특혜성 가는 어떤 그런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엄정하게 지금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사올 때라든가 이럴 때도 뭐 전문 회계법인의 어떤 그런 평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경험 해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몇 프로 정도 해소가 되더라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엄격하게 좀 그 잣대를 적용해서 꼭 은행들이 특혜보지 않도록 뭐 그런 부분들은 엄정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국민행복기금이 은행행복기금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서민들을 위한 겁니다. 네. 그 이제 서민층에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대학 학자금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많이 일어나는데 네네. 이거는 다행히 해당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네. 그 학자금 대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그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 학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 중에 지금 현재 그 재학 중인 그 대학생들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그 상환을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을 하신 이후까지 저희들이 좀 상환 갚으실 수 있는 기간을 좀 늘려드릴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희들이 그 7월 달 정도 이후에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지를 받으시게 되면 그때 신청할지 여부를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30만 명 대상 가운데 우리 돈에는 해당자가 어느 정도나 지금 될 것으로 그럼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 30만 명이라는 게 나오는 게요. 네. 일단은 원래 전체적인 대상은 전국적으로 한 345만 명 정도인데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들 보면은 그 중에 한 5%, 6% 정도만 신청을 하더라는 그 기준을 놓고 볼 때 이번에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 중에 한 10% 정도인 한 34만 명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더 그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게 더 추이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볼 때 이제 전라북도는 그럼 과연 도대체 몇 명 정도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네. 볼 때 그 전체적인 그 대상으로 보면 인구 비율이나 이런 그 경제활동 인구를 볼 때 약 한 15만 명 정도 내외가 그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그 전체 이분들이 다 신청을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그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는 좀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일부에서는 뭐 4,000여 개 넘는 이제 금융권들이 이제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국민 행복기금에. 네네.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일부 이제 고 대리 업체 아주 네네. 그 이자 세게 하는 고리. 네네.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행복기금 신청하는 걸 또 채무자들 방해하는 네네. 뭐 이런 일이 있다면서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정부에서도 그런 무등록 대부업체라든가 이쪽에 예. 지금 그 행정 지도를 좀 이렇게 강화해 나가고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 등록된 대부업체 중에서도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기관은 이번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데 예. 정부에서도 이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그런 대부업체들도 협회에 가입해서 이번 그 행복기금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좀 이렇게 참여를 하라라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좀 더 더 많은 효과가 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대부업체나 이런 그 분들 말만 좀 믿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닥치시면 네. 저희 행복기금 쪽으로 사전에 좀 문의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어떤 다른 또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좀 꼭 좀 저희들하고 상의하신 후에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무늬만 국민행복기금 해서 또 이 보이스피싱 또 시달리는 분들 있다던데요. 그 네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또 접근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연체를 지금 뭐 6개월 이상 안 됐는데도 예. 마치 6개월 이상 된 것처럼 이렇게 뭐 해주겠다라는 둥.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는 5개월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또 있을 거니까 고의로 받아놓고 또 하시면 또 될 수 있다라는 둥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참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좌우지간 그런 분들을 최대한 안 되도록 정부에서 좀 그 관리 감독을 할 거고요. 좌우지간 좀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말씀 듣고 이제 좀 이렇게 혹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럴 때라도 저희들 꼭 저희들한테 먼저 연락을 좀 주셔가지고, 네. 먼저 도움에 좀 그 지원 받으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조정이라든지 이제 신청 관련돼서 뭐 전화번호 같은 것도 좀 남겨주시고 어디로 네네. 연락을 하면 좋을지. 저희들 네. 이제 이 국민행복기금 관련해서 콜센터가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번 없이 1397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화번호 보면 1397에서 맨 그 테두리를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번호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그래서 1397을 좀 기억하셨다가 네. 꼭 저희들한테 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을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번 없이 1397이고요. 4월 22일부터는 이제 뭐 가접수고 5월 네네. 1일부터가 이제 본접수인데 네네네. 가접수 본접수는 이제 어떻게 뭐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네. 그 4월 22일부터 그러니까 30일까지 가접수를 받는데요. 근데 가접수 받을 때는 이제 본인 신분 확인이라든가 예.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라든가 연락처 등 간단한 정보만 좀 이렇게 받고요. 그분들한테는 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서 또 추가로 또 연락을 드릴 겁니다.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고, 그 다음 이제 5월 2일부터입니다. 5월 2일부터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네.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제 본 접수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상담하시면서 이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또 설명회도 또 마련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접수 시작하는 4월 22일 첫날 아무래도 가장 좀 이렇게 문의사항도 많고 궁금하신 사항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4월 22일 날 그 오후 2시에 네. 그 도청입니다. 전라북도 도청
대공연장입니다. 3층 대공연장에서 저희들이 국민행복기금 설명회를,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아, 행복기금이 이런 거구나. 지원 대상이나 절차는 이런 거구나. 네.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도 들으시고 오시면 또 가접수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접수도 하시고 뭐 그런 기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추가로 또 오시면 저희들이 뭐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미소금융이라든가 이런 서민금 유관기관들이 많아요. 네. 그 13개 기관을 저희들이 또 이번에 또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런 개별 상담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꼭 오셔가지고 좋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관련돼서 자산관리공사 전북지사 또 차상희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요. 네. 그 혹시라도 쓸데없는 생각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당부 말씀. 아, 나 5개월째 지금 연체됐는데 한 달만 네네. 잘 버티자. 예. 뭐 이런 분들이 네.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건 정부에서 정말 그 책임 있는 분들이 계속 나오시는 얘기거든요. 정부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네. 딱 이번 한 번이다. 이번 한 번에 정말 싹 다 모아서 다중채무로 고생하신 분들 이번 기회 다 한 번 다 탁 털고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딱 한 번에 한해서 이게 정말 그 정부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정부 정책의 똑같은 한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제발 좀 믿으시고요. 이번 기회에 정말 그 좋은 기회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드리는 거니까 많은 분들 좀 참여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 채무조정 받고 뭐 바꿔드리는 좀 받으셔가지고 정말 앞으로 정말 그 재활의 기회를 이렇게 펼치시면서 정말 그동안 힘들었던 생활을 다 털어버리시고 네. 새롭게 좀 생활하시는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저희들 이렇게 그쪽에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이렇게 예. 보람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좌우지간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빚 때문에 힘들었던 불행했던 분들에게 행복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